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그러면 특정한 점 하나에 대해서 연속임을 확인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속은 3번 푼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극한 구할 때처럼 극한 구할 때 우리가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표 그리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표 그리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이 아닐 때와 1일 때 이렇게 쪼개놨었는데 연속은 극한값 2번 풀고 함수값 찾아와야 되는데 함수값은 이미 0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x값이 1에서의 연속이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함수값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f는 어떻게 되니? 돼요. 자, 그러면 1의 우극한이면 x가 1보다 조금 크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문제인데 분자에 있는 x 빼기 1의 절대값은 x 자리에 1이 들어가면 0인데 1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니까 양수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x-1로 나와서 분모 분자가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이 되면 분자가 이제 알맹이가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함수값 x가 1일 때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속인이 보면 뭐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거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하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는 좀 단순한 함수니까 아래쪽 해설처럼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게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속임을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냐 이걸 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지금 1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죠? 불연속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렸던 가우스 함수네요. 이거는 정수 단위로 전부 불연속이었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1에서 조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모른다 하더라도 가우스의 정의만 잘 적용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1의 구극한, 1의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가우스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x 자리에 1 우극한 넣으면 의미가 1보다 조금 큰 것보다 작은 것, 또 같거나 작은 것 중에 최대 정수란 의미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정수가 여기 있고, 앞에 정수는 여기 있는데, 1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조금 큰 이 정도를 얘기해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보다 크지 않은, 즉, 같거나 작은 쪽에서 가장 큰 정수, 요 녀석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1의 우극한은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의 좌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은 쪽,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면 1은 이제 못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이 최대 정수가 되겠네요. 여기는 0. 그리고 함수값 1은 가우스 기호는 정수 넣으면 그거 바로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지? 불연속. 왜 불연속인지는 알아야 돼. 왜 불연속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야. 여기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 자,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 이제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선생님처럼 아래쪽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를 그려가지고 단순화를 시키면 더 잘 보일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간단한 그래프들은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두 가지 언급만 하고 갈게요. 1번, 2번 나눠진 걸 차이를 보면 1번은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2번은 연속 불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고 있는데 굳이 함수값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자주 볼 문제 형태가 되는데
자, 문제를 보면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제 키워드가 연속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러면 1번 f는 구간을 두 개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x가 2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오, 그럼 쪼개놓으면 기본적으로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끊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자. 위에 있는 것만 보면 이 녀석은 분모가 2가 아니니까 분모는 x 빼기 2라는 1차 함수고 분자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라는 2차 함수야. 이거 둘 다 다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를 제외하면 얘는 모두 연속인 녀석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서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끊어놓은 2에서만 연속인지를 확인하면 나머지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에서 연속이다를 확인하면 돼요. 괜찮니? 그러면 함수값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조사하면 돼?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를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쓰는 식이 극한값 x를 이제 2로 가깝게 가져갈 때야. 그러면 쓰는 대상 함수가 2로 가깝게 간다라는 건 2가 된 건 아니니까 위에 있는 fx식을 써야겠죠. 이렇게 120 녀석이 함수값 f2와 같다. f2는 b와 같다. 이렇게 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극한값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익숙해졌으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극한값 b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수꼴에서 분모가 0으로 가요.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그치?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자가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라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아요.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는 0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뭘 찾게 돼? a를 찾게 돼. 그 다음 b를 찾으려면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그 다음 목표가 뭐였지? 분모 약분해 주는 거였어. 그래서 방금 찾은 a를 다시 집어넣어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반드시 x 빼기 2라는 인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찾아지면 잘못했거나 문제가 잘못됐거나 이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되면 x-2 약분했을 때 극한값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석은 어때요? 지금 이게 맞니? 이미 프린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책은 어떻게 있어? 3으로 돼 있지? 이거 문제 이상하잖아, 그지? 파일이 좀 잘못됐나 보네. 3일 때와 아닐 때를 구분을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함수값 정의 b로 되어 있고 3이 아닐 때는 x 빼기 3분의 분자에 루트 들어있는 무리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1차, 위에 있는 무리 함수 전부 3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인 함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어놓은 x는 3에서만 조사를 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려면 3에서도 연속이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x를 3으로 가깝게 가져갈 때 대상 함수인 x 빼기 3분의 루트 x 플러스 6 더하기 a 한 게 함수값과 같아야 한다. 그 함수값은 f3이고 그게 b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루트를 포함한 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a 찾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a 그 분자에 루트가 있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찾는 게 목표가 되는데 루트 어떻게 하지? 이거는 유리화야. 그지?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분자에서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찾을 수 있어. 없으면 잘못 푼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b까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가 역시나 x는 2 이하와 x는 2보다 크다 해서 두 가지로 구간을 쪼개서 다른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2 이하일 때는 1차 함수, 2 초과일 때는 2차 함수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할 거는 1차 함수가 이 자체로는 연속이죠. 다항 함수. 다항 함수는 연속이라 했잖아요. 2차 함수도 이 자체로는 연속이야. 그러니까 쪼개놓은 그 하나의 구간에서는 얘는 자체가 연속이라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이미 연속이 보이니까 우리는 어디서만 보면 돼요? 끊어놓은 데서만 보면 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보장되려면 어디서? x는 2에서 연속이 보장돼야 돼. 즉 이게 연속임을 확인해라 라는 얘기야. 그럼 연속이 뭡니까? 연속이 뭐야? 함수 그리기.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위에 있는 구간은 함수값이 들어있죠, 이미. x는 이 등호를 여기다가 정의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의미는 2보다 작은 쪽과 함수값이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2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이미 같은 걸로 정의가 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 2보다 큰 쪽에서 가야 되니까. 결론은 위에 있는 건 함수값과 또는 좌극한과 아래에 있는 우극한이 같다라고 하면 어디서? 2에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F2라는 거나 x를 2의 좌극한하는 x 플러스 k나 같은 녀석이야. 지금 위에 거 함수 가져다 쓴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2로의 우극한도 같아야 돼. 근데 우극한에 해당하는 대상 함수는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아래쪽 함수식이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제 각각 적용할 얘네들은 아까 각각 연속함수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함수값 다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함수의 형태가 조금 달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게 연속으로 연결되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거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극한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2 더하기 k가 4 더하기 8 더하기 6이야. 이렇게 되면 k값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음경 있는 데서 연속을 보장해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연속. 계속 연속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fx만 있으면 좋겠는데 fx 앞에 x 빼기 1이라는 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게 되면 예상을 할 텐데 f1을 구하라고 할 거야. 왜? 1 넣으면 f1 구하기 위해서 1 넣겠지만 1 빼기 1 때문에 fx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 f를 구하래, 진짜로. 그러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럼 연속이 뭘 보장해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보장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할 f1은 누구랑 같냐면 극한값과 같아요. x가 1로 가깝게 갈 때 fx의 극한값과 같아. 그러면 이제는 주어진 등식에 x에 1을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fx 앞에 곱해져 있는 x 빼기 1은 x가 1일 때만 0이 되직하지. 근데 1로의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극한을 구할 때는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양변 x-1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fx는 x-1로 나눈 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x-1 그리고 분자의 x제곱 플러스 x-a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나요? a는 여기서 처음에 등식이 성립하니까 x에 뭐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0, 우변은 2 빼기 a니까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오, 그러면 갈아 끼우면 되잖아. 이 대신 2 이렇게 끼웠어요. 그럼 이제 제로분의 제로꼴임을 확인하고 분모에 있는 x-를 약분하기 위해서 분자에서 찾아오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는 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뭐 암산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뭐 극한이 3. 해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걸 계속 써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6번째. 이번에는 fx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구간이 쪼개져 있습니다.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와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ax 더하기 6이라는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가 되겠고 a가 0이면 상수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 굳이 쪼개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여기가 2라고 할 때 지금 정의한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ax 플러스 6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괜찮지? 그럼 만약에 증가하는 1차 함수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구간 없이 그냥 그렸으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해당되는 구간만 볼 거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차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인데 이거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이제 먼저 확인할 거는 위에 있는 이 녀석은 a가 0이면 상수함수, a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인데 상수함수도 잘 생각해보면 x축과 평행선 이렇게 긋는 거잖아. 한 방에 쭉 그리는 거죠. 1차 함수도 직선 쭉 그리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야, 이 자체로는. 2차 함수도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만 이제 조사해 보면 돼? 끊겨 있는 데만, 그치? 끊겨 있는 데가 어디야? 오른쪽에 그려놨던 여기랑 여기서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은 연속이 아니잖아, 그치? 연속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도 그리기 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떻게 돼야 돼? 경계에서 붙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뭘 비교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는 이 직선으로 정의된 것에 좌극한 또는 등호까지 있으니까 함수값과 2차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뭐 우극한이 같아야겠지. 그래야 붙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2에서는 직선으로 정의된 데에서는 2의 우극한이나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 2차 함수에서는 2의 왼쪽에서 가는 거니까 좌극한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서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풀다 보면 결국은 2차 함수, 여기 등호가 없는 2차 함수는 극한값을 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서술형 쓸 때는 극한값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산은 결국은 뭐야? 얘 2차 함수라서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끈겨 있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하고 끈겨 있는 x는 2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이게 끝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한붓 그리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주기 함수인데요. 요거는 이 식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 잠깐. 안 먹지? 어. 좀 해놨나 본데? 잠깐만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7번. 제목이 주기 함수인데 이런 형태의 식을 봤을 때 이게 주기 함수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f의 x 플러스 p가 fx야 라고 하면 이때 여기 적혀 있는 p라는 녀석이 이 함수의 주기가 돼요. 주기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다시 나오는 그 간격을 얘기해요. 최소 간격을 얘기하는데 자, x 플러스 4니까 여기서는 주기가 4다라는 건데 이거 의미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래프 한번 선생님 따라 그려보세요. 왜 주기 함수가 되는 건지.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1, 2, 3, 4, 5, 6, 7, 뭐 8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1을 집어넣어 봤더니 함수값이 이 정도에 있더래요. 이 정도 값에 있더래.
2를 집어넣었더니 그렇더래. 그러면 식에 따라 fx 더하기 4가 f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이제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넣었던 1, 요거 F1은 누구랑 같다라고 하면 돼? F5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칸 뒤에 것도 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5가 여기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자, 이번에는 2를 넣었는데 한 요 정도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4를 더한 6을 넣었을 때도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4를 더한 7을 넣었을 때도 같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4를 더한 8을 넣었을 때도 함수값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선생님 좀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만약에 1, 2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는 5, 6 사이가 이렇게 생겨야 하죠. 2, 3 사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6, 7 사이도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 4 사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7, 8 사이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4, 5 사이가 직선 형태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8, 9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1부터 넣었으니까 이렇게 8, 9 사이가 그럼 9는 또 누구랑 같아야 돼? 5를 넣었을 때랑 같아야겠죠. 4칸 뒤니까. 그래서 9가 5랑 같으면서 이렇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x값 기준으로 4칸 기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4칸을 끊으면 5에서 6까지 4칸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4칸, 4짜리인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 주기가 4인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게 보이면 좋겠어요. 팁을 드리면 함수를 정의한다? 그러면 딱 주기만큼만 정의를 해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복사해서 붙여 넣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가 딱 4칸 주기로 정의만 되어 있을 거야. 4칸만 딱 정의되어 있을 거야. 볼게요. 그런지. 구간을 보면 0에서 1, 1에서 4. 딱 4칸이지. 0에서 1, 2, 3, 4. 이렇게 4칸이잖아. 그지? 그 나머지는 같은 모양의 그래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4칸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해볼 텐데 0과 1 사이에서는 3x래요. 쌤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 1, 2, 3, 4, 0 여기 0과 1 사이에서는 3x니까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빵꾸 낼 수 있겠다. 그지? 이건 정확히 그렸어. 그 다음은 2차 함수인데 지금 a, b 때문에 여기가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주기 함수다 보니까 4칸 주기잖아. 그러면 0에서 1 사이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4에서 5 사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그렸던 직선이 이렇게 또 생겨야 돼. 맞지? 그러면 이제 나는 관심사가 1에서부터 4 사이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서 이런 키워드가 보여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 연속이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겠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4까지 정의한 2차 함수는 먼저는 누구랑? 요 녀석이랑 붙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얘를 붙이기는 붙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붙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마음대로 그린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붙겠지, 그지? 붙어야 연속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
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어때? 새롭게 시작하는 4에서도 이차 함수랑 붙어야 되지. 그런 의미야.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양쪽에 다 국도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임의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붙고 여기 붙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그래프부터는 어떻게 돼?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 되어야 해요. 쪼개져 있는 부분이지. 즉 여기랑 여기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주의할 것은 이제 구간이 끝나는 4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누구랑? 함수 값은 0이 돼야 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4에서 얘랑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4를 넣는 게 되겠네요? 이 맞니?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이거 주기 함수니까 함수 값을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4를 넣을 곳은 여기가 맞긴 해요. 얘의 함수값과 누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녀석의 함수값 0이랑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1에서 연속이어야 해요. 그러면 위에 정의된 식은 1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쟤는 1의 극한을 구하는 게 돼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좌극한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F1이랑 같아야 되고 이 녀석은 밑에 지금 등호 1은 밑에 있으니까 아래쪽 식에 x에다가 1을 넣은 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1의 극한은 얘는 3이니까 첫 번째 식 3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경계에서인데 2차 함수가 끝나는 4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 16 더하기 4a 더하기 b야. 근데 이게 누구 함수 값이랑 같아야 돼? 새롭게 출발하는 1차 함수의 함수 값이 0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또 a, b식 하나. 그래서 a, b 연립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F1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F10을 그래프 다 그려놓고 할 거니? 그게 아니라 얘는 주기가 있으니까 줄여주면 되죠. 내가 정의해놓은 0과 4 사이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면 4 줄이면 얘는 6과 같고 또 4 줄이면 2와 같아요. 즉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값이 2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1과 4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를 넣은 함수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끊긴 데서 붙어야 돼. 즉 한복 그리기를 해야 돼.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8번 같은 경우가 좀 처음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봐봐. 함수의 합, 곱, 목. 여기서 뺄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칙 연산을 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표를 그리세요. 알겠죠? 사칙 연산을 할 때는 따로따로 이제 표를 그려서 최종적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 F도 이렇게 끊어놨고 G도 이렇게 끊어놨어요. 특징은 각각의 함수는 F에서는 1차, 1차, G도 1차, 1차 이거 각각은 다 연속입니다. 다만 fx는 끊어놓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0에서의 연속, 1에서의 연속은 확인을 해봐야 돼. 이런 상황인데 f랑 g를 더해서 그 결과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더한 게 1에서 연속이어야 해. 그러면 표를 그리기 시작하자고. 이런 표를. 나는 보고 싶은 게 f 더하기 g의 1에서의 연속이니까 연속은 3번 푼다. 어디서? 1에서. 그러면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 3번 푼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보고 싶은 게 f 더하기 g니까 이거를 쪼개는 거야. 사칙 연산이니까. 그래서
F 찾아보고 G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더하면 돼. 이거야. 알았죠? 식을 여기서 위에 정의된 식을 뒤지고 볶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하고 최종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F 쳐다봅시다. 1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1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깝게 가는 거야. 그런데 F 봐봐. F는 0에서 끊어놨지 1에서 끌어놓은 게 아니죠. 맞지? 그러면 1은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아래쪽 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0보다 큰 데서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아. 연속이니까. 맞니? 그래서 여기는 그냥 1 집어넣은 값들이 다 똑같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게 셋 다 똑같다고. 하나만 써놓을게요. 괜찮니? 그 다음에 G를 쳐다볼 건데, G가 이래서 끊어놔서 이게 극한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G는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 아래쪽 식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2. 그러면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두 번째, 1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위에 정의되어 있죠. 등호랑 작은 쪽은 위니까. 그럼 위에서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4가 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해서 봐라라는 게 마지막이잖아. 그럼 더해 줍시다. 이건 뭐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썼으니까 이거 이렇게 더해야겠죠? F랑 G를 더하는 거. 그럼 위의 식은 2A, 아래식은 A 더하기 3. 아래식도 똑같다. 그런데 얘가 연속이어야 한대요. 연속은 다 같아야 하지. 그럼 밑에 두 개는 같으니까 위에 두 개만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주저리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되겠다. A는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특정한 점에서 연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 푼다. 그것을 간결하게 가기 위해서 표를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F도 또 끊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G는 1차 함수로 정의를 해놨어. 여기서 적어놓을 것은 1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상당히 좋은 함수다라는 거. 자, 2번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F랑 G랑 곱하고 있습니다. 이거 곱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먼저는 사칙연산이니까 표 그리기로 했죠. 그죠? 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올 때는 좀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표 그리자. 3에서 연속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x는 3의 우극한, 3의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f 곱하기 g니까 f 극한 찾아보고요. 함수값 찾아보고 g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f랑 g 곱한 거 볼 거야. 이렇게 쪼개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쉬운 거부터 할게요. g라는 건 아까 연속이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죠. 얼마로? 3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3 더하기 k 이렇게 다 똑같을 거예요. 한 번만 쓸게요. 그 다음에 f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요. f 보면 3 등호랑 큰 쪽이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함수값만 구해보면 3 집어넣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도 7이고 함수값도 7이야. 3의 좌극한은 아래쪽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쪽 식에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곱해보자입니다. 그럼 곱하면 첫 번째는 7 곱하기 3 플러스 K. 두 번째는 2 곱하기 3 플러스 K. 세 번째는
7 곱하기 3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뭘 원해? 연속임을 원해. 연속이어야 하니까 셋 다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같으니까 위에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위에 두 개가 같으려면 K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3 플러스 K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게 중요하다고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찾으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사칙 연산은 표를 그린다는데, 자, 이제 곱하기일 때는 잘 봐. F는 3에서 끊어놨어. 그런데 G는 연속이야. 그러면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끊어놓은 데서만 연속이면 되죠. 근데 지금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좌극한 극한이 달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곱해서 연속임을 만들어야 돼. 그럼 곱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0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곱해서 연속을 만들 때는 0을 곱한다. 요거를 알아두면 좋겠어요. 지금 유형처럼 특정한 점에서 이미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상황, 끊겨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그러면 0이 아닌 다른 수를 곱해서는 같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을 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다루는 건데 여기 뒤는 이제 계속 그래프 다루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도록 그거는 좀 맡겨보겠습니다. 9번째. 자, F랑 G랑 이렇게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어요. 한번 바로 해석해 봅시다. 기억. F의 0의 좌극한, 뭐 요거는 극한값 구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요거죠. 그래서 2 곱하기 G의 0의 우극한, 요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맞겠네. 이거는 뭐 극한값 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F 더하기 G는 0에서 연속이다. 어때요? 지금 FG 더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식을 찾아가지고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를 그리자. 그리고 연속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3번 풀어야 돼. 그래서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 이렇게 항상 적기 시작한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F 확인하고 G 확인해서 F랑 G 더한 결과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F0의 우극한은 이 녀석이니까 0, 좌극한은 이 녀석이니까 2, 함수값은 0. 오른쪽에 G를 보면 0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 좌극한은 2,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프 해석이니까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결론은 불연속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디귿. 이번에는 F 곱하기 G입니다. F 곱하기 G. 얘도 막 끊어놨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특정한 0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표를 먼저 그려보세요. 자, 우리는 곱한 것에 2에서의 연속이니까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함수값 2. 이번에는 F 곱하기 G니까 F 구하고 G 구하고 곱해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부터 2의 우극한 0, 2의 좌극한 2, 함수값 0, G에서 2의 우극한 2, 2의 좌극한 0, 함수값 2 곱하면 빵빵빵 이렇게 되네요. 와, 깔끔하죠? 그래서 x는 2에서 f 곱하기 c는 연속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막 끊어놓은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돼버려. 이거를 그래프 그려라고 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죠? 그래프 그리려면 구간에 맞춰가지고 뭐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식을 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좋겠어요.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이제 분량을 여기 많이 차지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해석해보면 아 이게 되게 간단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가 있습니다. 그럼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이런 데는 다 연속이야. 그런데 요 녀석만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이 그래프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구나. 이거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나머지는 다 한북 그리기가 가능한 연속이야. 그런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마이너스 2, 1이면 여기니까 어디만 연속을 보정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 보정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뭐가? F랑 GKX라는 걸 곱한대. GKX는 아래쪽에 기억, 니은, 디귿 준 거. 특정한 함수를 줬을 때 그게 곱한 게 연속이니를 확인하래요. 자, 다시 F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F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었어. 지금 좌극한 우극한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GK라는 G1, 2, 3인데 이걸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0을 곱할 수밖에 없다. 이걸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GK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0 곱하기가 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괜찮나요?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기억은 2차 함수, 연속 함수야. 니은 절대값 x-1인데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역시나 연속 함수예요. 끊김없이 그릴 수 있는 함수야. x-1도 1차 함수라서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gk 함수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0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0이 되어야 f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다 끊겨 있는데 곱하기 0을 해서 붙여줄 수 있다. 그래야 연속이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맞죠? 됩니다. 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1 됩니다. 디귿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끝. 괜찮지? 그래서 지금 F를 해석을 잘 해놓으면 거기에 곱해질 G1, G2, G3가 아래쪽 해설처럼 뭐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형태일 때는 이렇게 접근한다. 곱하기 형태일 때는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넘어갈게요. 마플 개념 익힘 11,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더 있나? 함수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함수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값 함수 빨리 그리기입니다. 지금 정리만 해드리고요. 요거 좀 세부적인 내용,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영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첫 번째, y는 기준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참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fx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건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는 f를 그려놓고 x축 아래 부분을 대칭해서 올려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 전체를 절대값 해놨으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양수처럼 만들어야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음수를 꺾어 올리면 된다. x축 대칭해서 꺾어 올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f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온 걸 꺾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는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두 번째, y는 1번과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1번과의 차이. 지금은 x에만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이렇게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는 절대값 신경 안 쓸 수 있게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요. 그리고 나서 y축 대칭. y의 절대값만 씌워져 있다. 그러면 2번을 참고해서 마찬가지로 y를 신경 안 쓰기 위해서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후에 이번에는 아이고 뭐야 sorry 여기는 그냥 x야. 지금 2번이랑 대칭적으로 가야 되니까 y는 0 이상을 그린 후에 이번에는 x축 대칭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마지막 다 절대값이 있을 때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되면 2번, 3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곳을 그리고 난 후에 x축 대칭, y축 대칭을 다 하면 됩니다. 즉 x축, y축,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기도 하죠. 그죠? 다 하는 거야. 원점 대칭.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플 개념 익힘 11번에서 사용하는 녀석이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는 의미로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제지? 두 타임 전인가?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칭이동만 얘기를 해볼게요. 대칭이동.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라 라고 하면 이때는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된 형태로 식을 바꿔주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형태면 이거는 x축 대칭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x가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함수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것은 x축 대칭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두 번째, y축 대칭. 이때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에서 적용할 거니까 만약에 식을 봤을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면 이거는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둘 다 하는 거 원점 대칭. 이 녀석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두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는 x 대신 y가 들어가고 y 대신 x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뭐 구할 때 쓰냐 하면 역함수 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역함수끼리는 y는 x 직선에 서로 대칭이야를 써먹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꿀 거니까 x는 fy 이렇게 바꿔놓고 y는으로 정리하게 돼요. 다섯 번째, 4번과 이제 보너스인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4번 응용하는 겁니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 xy 바뀌는 건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적용해주면 돼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넣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만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f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19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g 쳐다볼게요. g에서 먼저 여기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f 전체의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음수로 내려와 있는 거 다 꺾어 올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게 꺾여서 올라올 거니까 얘가 x축 대칭으로 올라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될 거야. 이거 없어지고. 이해되지? 이게 절대값 fx 그리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hx 한번 볼게요. hx는 fx라는 식에다가 뭘 했냐면 뺄 거야. 이거 뺄 거는 조금 이따 해석을 하고 요거 또는 이거 한꺼번에 다 해석해도 좋아. 뭐냐면 요만큼을 다 해석해 볼게요. 이 식을 다시 쓰면 f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겁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y는 fx라는 식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뀐 거지. x 자리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y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뭐야?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h라는 녀석은 fx라는 식에서 요거 fx라는 식에서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더한 결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극한을 구하세요, 연속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것 따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극한은 또는 연속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이게 어떤 대칭 이동을 했는지 또는 지금 작성은 안 했지만 어떤 평행 이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죠. 그래서 방금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것 대비 12번째 합성함수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합성함수가 나오면 계속 약속을 합니다. 동그라미 그리기. 동그라미 그리기.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G 합성 F니까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성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는 3개 그려놓고 뒤에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F 출발 G 그 다음 그럼 G는 3차 함수로 정의를 해놨고요. F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다. 이 정도네요. 그죠? 인데 합성한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gx는 이미 3차 함수 다항 함수라서 어디에서든 연속이야. 얘는 문제가 없는 애야. 그럼 누가? f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걸 해결해주면 된다. 얘야. 되니?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1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면 되죠. 따라서 출발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의 우극한은 F에서 2죠? 그런데 우리 극한 구할 때 합성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이거 구분해주자 그랬죠. 물론 지금은 크게 안 써먹을 거지만 합성할 때는 꼭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그래서 2 플러스 왜? 2의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의 좌극하는 요거죠. 그러면 함수값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고요. 0보다 작은 데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0의 좌극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 1은 정확히 1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G로 보낼 거래요. 그런데 G는 3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또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G2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G0을 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G2를 구하는 거예요. 왜? 연속 함수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아서 결국은 여기서 뭐 연속이어야 하죠. 합성한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얘도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얘네 셋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3차식 딱 미지수 A, B인데 식 3개 있어요.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니? 그러면 가장 간단한 중간에 있는 거 0 집어넣으면 빵빵빵 하면 1이지. 그러면 G2도 1이어야 하고 G1도 1이어야 해. 이렇게 연립하면 A, B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끊긴 데서 내가 연속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것들이냐 이겁니다. 넘어가지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연소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가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좀 속도감 있게 나가 볼게요. 연속함수는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극한의 성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F랑 G가 둘 다 특정한 A에서 연속이래.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래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네 가지 정의한 것도 연속이래. 어떤 걸 정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실수배, 두 번째 합차, 세 번째 곱, 네 번째 나눗셈.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0인 건 뺀다. 어때? 되게 자주 보던 거죠, 그죠? 그러면 연속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 그려서 해결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밑에 그래서 연속 함수 중에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될 녀석이 당연히 다항함수 제일 많이 볼 거고요. 다항함수. 그럼 다시 한번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려봤을라나? 그리면 얘가 한 방에 다 그려져. 쭉 그려주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는 뭘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지. 분모를 0으로 할 때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럼 유형 문제 중에서는 유리함수, 분수함수 형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루트 안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후로는 다 분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 무리함수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무리함수는 알맹이가 0 이상이다. 여기 있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속의 성질 쭉 이용하면 돼요. 넘어가 보죠. 자, 연속과 관련된 이제 정리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진짜 어렵지 않아. 연속은 다시 한번 한 붓 그리기다. 이거를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연속은 한 붓 그리기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자, 여기서 두 가지 별표 칠게요. 닫힌 구간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연속이어야 해요. 연속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면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면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은 닫힌 구간이 얘기하네요. 그죠? 이 구간에서 반드시
맥시멈과 미니멈을 갖는데요. 무조건 그렇대. 그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 값을 비교하는 거지, 그지? x값이 아니라 y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값 a라는 함수값을 찾았더니 여기가 fa야. 함수값이야. 그 다음에 x라는 b값을 집어넣었더니 한 요 정도 있어요. 얘가 fb야.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딱 찍어 본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이제 다른 구간 말고요. 얘 닫힌 구간에서만 볼래요. 그럼 이제 관심사가 여기 안으로 딱 줄어들었죠. 그런데 F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연속임이 전제되어 있어. 그럼 연속은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이 함수 위에 있는 a, fa라는 이 점과 b, fb라는 이 점은 한 방에 그려져야 돼. 맞니?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끊김없이 뭔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뭐 더 꽂자면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져야 돼. 더 꽂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어때? 반드시 제일 높은 부분과 제일 낮은 부분이 존재해요. 이게 최대, 이게 최소다라는 의미야. 즉, 끊기지 않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최대, 어딘가에서는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 끊기지 않는다, 한부 그리기니까 연속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니? 근데 왜 닫힌 구간이어야 할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닫힌 구간이어야 할까? 열린 구간이 되면 이런 상황을 볼게요. 아래쪽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열어 놓아 볼게요. 여기가 A 값이고 여기가 B 값이야. 연속이긴 하죠. 그런데 양쪽 끝을 열어버리니까 최대가 얼마라고 특정할 수 있어요? 없지. 이 위쪽 어딘가인 것 같긴 한데 얼마예요라고 찍을 수가 없어. 왜? 저기 빵꾸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려있는 구간은 안 된다고요. 최대가 없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아래쪽 최소도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최대 최소 정리를 정의하려면 닫힌 구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 한부 그리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 닫힌 구간에서 보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 사자 머리 있는 여기서 정의한 거 봐봐. 뭐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걸 방금 했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역. 오, 갑자기 명제가 나왔네. 역명제는 뭡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연속이다가 역명제지.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연속이다. 다시 한번 해봐.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이 그래프에서 존재하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야. 맞니? 아니지. 좋아.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최대를 갖는 건 맞죠? 닫힌 구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중간에 불연속이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예제는 하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끊긴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연속이다? No.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건 닫힌 구간이고 사이가 연속이다. 그럼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넘어가 볼게요.
그럼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하던 거야, 사실. 1번은 1차 함수의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뭐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거죠, 그죠? 2번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겁니다. 3번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4번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얘네들 다 이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거든. 그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다. 이게 공부가 되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사이값 정리. 요거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별표. 연속과 관련된 두 가지 정의 중에 하나는 최대 최소 정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연속과 관련된 거. 문제, 여기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fx가 와우 닫힌 구간에 대해서 또 연속이래요. 연속임이 보장돼야 돼. 이럴 때는 경계 A가 B가 이 구간의 경계죠, 그죠?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경계의 함수값이라고 할게요.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면 어떤 구간을 잡았는데 닫힌 구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 사이에 또 다른 어떤 Y값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걸 K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K를 나오게 하는 C 값이 조금 전에 잡았던 구간 안에 AB 구간 안에 반드시 하나는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좀 뭔가 애매하죠? 순서대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좌표는 뭐 때려치고요. 요 정도의 내가 처음 보는 구간 A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더래. 그리고 B를 넣어봤는데 마침 FA랑 B를 넣었을 때 FB랑은 값이 다르더래. 지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다르더래. 그래서 이 정도에 있었더래. 얘가 FB야. 괜찮죠? 달라 지금. 다른데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을 하나 잡았어요. 자, 이거 가이드 한번 잡아볼게요. FA는 요 정도고 FB는 요 정도니까 요거 사이에 요 정도 값이라고 할까요? Y는 K라는 값을 잡아놨는데 마지막 그 K를 만족하는 F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F는 연소함수였죠. 그러면 구간 안에서는 함부 그리기가 가능해야 되잖아. 또 적습니다. 연속이면 함부 그리기가 가능해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A,FA에서 B, FB까지 붓을 떼지 않고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릴 때. 그렇죠? 그럼 가장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게 한 번에 가는 거지. 근데 어때? Y값 K를 나오게 하는 C가 반드시 한 번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안 내려가려고 해도 나 내려가기 싫은데 해도 어떻게 해? 신나는 가야지. 연속인데. B로 가긴 해야 되잖아. 이러면 여기서 K값을 나오게 하는 어떤 X값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만 존재하겠니? 아니요.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존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사이값 정리냐? 느낌 오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크기가 서로 다르면 얘네들을 연결할 때 그 사이에 한 놈이 들어있는 거야.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를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요. 여기서는 경계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FA 함수값은 여기 있고 B의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적당한 Y값을 이렇게 잡아봤더니
그래프가 연속인 함수가 되어야 해서 한 번은 지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번은 지나가야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은 봐봐. 보기 3번. 여기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존재함을 보여라. 그런데 이거 증명해서 어렵나? 그게 아니라 이 사이값 정리의 기본을 쫙 챙겨주면 돼요. 봐봐. fx는 이차함수로 정의했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이거 확인해야 돼. 왜?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연속과 관련된 정리잖아. 그래서 연속임을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됐어. 다음 함수니까 연속 맞아. 보장 됐어. 근데 어떤 xc 값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1과 3에서 존재한대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건 1, 3 안에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c, x 값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쳐다보는 거야. 즉 닫힌 구간 1, 3에서 먼저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경계값 찾아봅시다. f1. 그럼 1 넣으면 1 빼기 2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경계값 3에서 함수값 봅시다. 그러면 9 빼기 6 빼기 2 1이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2차 함수지만 선생님이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 지금 1에서 3이니까 x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이 있는 거고, x값이 3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이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f는 지금 연속인 함수니까 함붓 그리기로 가야 돼. 2차 함수지만 조금 더 뭐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연속인 함수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랬을 때 뭘 원해?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보고 싶어. 그러면 y값이 마이너스 1인 게 어디 있냐면 얘 마이너스 3이고 얘 1이니까 음수 쪽 한 이 정도에 y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c값이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를 도출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 주어진 2차 함수는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야. 맞지? 그 다음에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랑 1이야.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k값,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네. 그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함수값 사이에 껴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이 반드시 1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연속임을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뒤에 2번도 마찬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사이값 정리는 사실상 지금 얘기하는 네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이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도 좀 재밌는 게 이런 대화 형태로 막 적어놨는데, 사이값 정리는요 방정식의 실근 찾기를 할 때 합니다. 실근 찾기. 실근 찾기란, 방정식의 실근 찾기란 x축과의 교점을 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사이값 정리는 경계에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를 가정을 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값인데 얘네 둘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면 하나는 음수 쪽에 하나는 양수 쪽에 배치를 해서 x축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배치를 해보려고, 지금 교점이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는 음수 쪽에 하나는 양수 쪽에 함수값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즉 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인 건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와 FB가, 즉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이게 실근 찾을 때 핵심이야.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그 표시를 꼭 알아두세요. 이겁니다. 곱해서 음수다. 이게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의미죠.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 또는 반대로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다야. 곱했을 때 음수다. 그렇게 되면 는 0을 만족하는, 즉
X축과의 교점을 만족하는 C, 즉 교점 C가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입니다. 연속인 함수니까 역시 한부 그리기가 가능해야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X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려는 구간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A의 함수값은 만약에 음수라고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FA가 음수면 여기서 가정하기는 FB는 양수로 가정했죠. 부호가 서로 다른 걸로 가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FB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때요? 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A, FA에서 B, FB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진짜 지나가기 싫어도 어때?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어디를? X축을. 그 지나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어요. 어디에? A와 B 사이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근 몇 개라고 해야 돼? 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실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하면 되냐면 어떤 구간에서 얘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즉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걸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FA는 양수, FB는 음수 이렇게 되면 역시나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한 번은 지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근 하나, 적어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쨌든 얘한테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계 양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임이 보장되면 반드시 X축과 한 번은 만나야 해가 사이값 정리 활용이 되겠어요. 근탐별하는 내용이 되겠다. 아래쪽에 하나만 해볼게요. 보기 4번에 1번. 3차 방정식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X축과의 교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을 뭐 풀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단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니까 인수다라고 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 지지부복하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x는 얼마 이거 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실근이 있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구간 0, 1 사이에 실근,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F0 한번 구해보자. 그럼 빵빵 마이너스 1. F1 한번 구해보자. 그럼 1,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죠. 어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나오고 1을 넣으면 2라는 양수가 나와.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0일 때는 마이너스 1, 1일 때는 2.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f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3차 함수, 다항 함수. 그래서 얘는 모든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보장됐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연속이니까 한붓 그리기가 돼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번은 한 번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증명됐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게 이 문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건.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4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fx라고 두고 경계 0과 2에서 함수값을 먼저 조사해 보는 거예요. 암산이 될 것 같네. 0을 집어넣으면 빵빵빵 마이너스이니까 음수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넣어보면 엄청 크지? 양수야. 그러니까 양 경계 끝에서 서로 부가 달라요. 그러면 4차 함수는 또 다항 함수라서 연속인 함수니까 반드시 한 번은 x축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0과 2 사이에 실근을 가집니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괜찮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거 관련된 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으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의 오직 하나가 실근을 갖는데요. 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5개 구간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볼 거는 좌변에 있는 3차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둔다라고 하면 3차 함수니까 이거 다항함수라서 모든 x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이 보장된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구간을 조사를 해보자고요. 쭉 하나 그려놓고 조사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딱 2, 3 이렇게 구간이 나오네요. 자, f에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경계값들을.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 8, 마 2, 마 9니까 엄청 작은 마 19나 엄청 작은 음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에 보기 1번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돼. 그럼 연속인 함수가 지나가야 되니까 x축을 지나가겠죠.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1, 마1, 마9니까 아직 마이너스 11 음수야.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x축과 만난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 구간 0 집어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9 아직도 음수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 집어넣으면 1, 1, 마 9 그러면 마 7 아직도 음수네. 2 집어넣으면 8, 2, 9 1이다. 양수로 돌아선 거야. 그럼 여기서 반드시 연속인 함수니까 지나는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 구간은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 마지막 구간 3 넣어볼게요. 3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3 빼기 9니까 21인가요? 이쯤 되겠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2와 3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지는 몰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는 거는 1과 2 사이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속과 관련된 정리는 두 가지.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여기서 특히나 사이값 정리는 x축과에 만나는 점을 찾을 때, 즉 실근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된다. 어떻게 확인하냐? 경계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고 연속인 함수가 보장이 되면 반드시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어보십시오. 여기 개념 익힘 쭉 풀어보시고요. 마플 교과서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83페이지는